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11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사주 명식은 일간, 간목이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땐 일간을 먼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원래 이제 다 보이게 이렇게 강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보고 나면 사람들이 시선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해서 좀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 스타일은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일간과 월령을 먼저 보게 되면은 집중할 수가 있죠. 일단 일간에 집중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지라고 하는 것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간이 어느 월에 이렇게 태어났느냐가 그 다음 주요한 사주를 간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 양목이라고 하는 뜻은 양의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 즉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물이죠.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5가지의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서 발전하고 쇠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눠서 서로 또 긴밀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으로 나눴을 때는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은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목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은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음에 해당되는 목. 그것은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양목과 음목인 을목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의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간목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대자에다가 숲을 임자죠. 큰 숲을, 그 다음에 나무죠. 큰 숲을 이루는 나무 해당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 얼마 전이죠. 뭐 강원도 속초 이런 쪽에 산불이 엄청 나가지고 산이 다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거기 산에 가게 되면 이제 풀들도 있겠지만 큰 오래된 수십 년 된 소나무라든가 벚꽃나무 같은 거 여러 가지 울창한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숲을 이룰 때는 물론 작은 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나무가 있어야 큰 숲을 이룰 수 있겠죠. 거기서 작은 풀들은 내일 공부하게 된 을목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었던 뭐 큰 낙낙장송이라든가 금강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나무 같은 거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 같은 것을 바로 간목, 즉 대림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베어서 다 자란 나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을 생각할 때는 많은 글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목이다. 그 다음에 대림목에 비유할 수 있고, 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습성은 동량지목으로 쓴다. 단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는 세트 메뉴로서 같이 있어주면은 정화로서는 경금을 예리하게 단련하는 것이고요. 이 경금 가지고 간목을 배워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거는 기본적인 간목의 습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꼭 용도가 이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밖에 없느냐? 아니죠. 그렇지만은 않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고, 나무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을 수가 있죠. 뭐 매실나무라든가 아니면 목련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꽃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도 있고,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도 쓸 수가 있는데,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꽃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정어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하면 목화통명으로 이럴 때는 개수라든가 병화로서 배합을 맞추게 되고, 개수 병화가 없을 때는 임수라든가 뭐 정화 같은 것이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개수 병화로 쓸 때 공력이 더 크다. 선생님, 그러면 동량지목으로 쓸 때도 경금을 쓰지 않고 신금을 쓰면 안 되고 정화 말고도 병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갖다가 베서 작벌을 해야 되는데, 경금은 큰 도끼라든가 큰 전기톱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조각도예요. 조각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과도칼 같은 건데, 그런 거 가지고 큰 나무를 벨 수는 없죠. 오히려 큰 나무를 베는 건 경금으로 베는 거고, 작은 나무고 세심하게 조각하는 정도로는 신금을 쓸 수 있지만은, 큰 나무에는 큰 뭐예요?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래를 잡을 때나 소를 잡을 때는 도끼가 필요한 것이고요. 조그만 병아리를 잡을 때는 그거에 맞는 조그만 칼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이거 큰 나무를 벨 때는 큰 경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화하는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 단련하는 것이지, 경금 단련하는 것은 병화로는 단련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통명일 때 개수병화를 갖다가 임수정화로서 대체는 할 수 있지만, 경금을 신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또 동량지목으로 쓸 때 정화는 병화로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고 하면, 자,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해서 인묘, 진월에 를 큰 틀에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4, 5, 미가 지나가게 되면 신월, 6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수월이 지나가게 되면 해월, 자월, 축월 해서 큰 틀에서 3개월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 즉 봄에 해당이 되는 계절, 그 다음에 4, 5, 미월은 여름, 신유술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묘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묘월은 중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월은 지금 이제 모춘, 이제 점을 못자 모춘 대신은 개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봄의 끝자락이면서 다음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제 환절기와 또 같은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인묘진 전체적으로 큰 틀로 놓고 볼 때는, 인묘진 동방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한 그런 계절로 놓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좀 잘라서 인묘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진월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진월만 놓고 진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뭐예요?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 단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지만, 만약에 인이 있거나 다시 또 묘목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이렇게 되면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아니라 목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신금 같은 것이 있다거나 내지는 자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진월 같은 경우는 변화가 좀 많죠. 이거는 토왕절인 진월이 다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금이 다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이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진술충미 토가 있게 되면 다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제가 벌써 청명이 지나면서 며칠 됐지만은 진월을 항상 강조를 해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가 왕한 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 지지로서 어떤 글자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수국이 형성되는지, 목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토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토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목이라고 하는 간목 자체는 인월의 임간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묘월은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묘월은 제왕지. 그 다음에 진월에 가게 되는 이제 포태양생, 욕대, 관왕, 쇠지에 해당이 되죠. 쇠지 그러면 일단 인월묘월에 왕했던
간목이 묘월에 상한가를 치고 진월부터는 서서히 약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사람으로 치면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일을 가장 힘있게 일을 할 때를 지나서 이제 50대로 넘어드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목 자체는 물론 이제 월지 자체, 진의 통근 자체는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일간은 약해지면서 토는 왕한 그러한 약간은 완전한 제다신약은 아니지만 제다신약적인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목 자체가 많이 쇠갈해지고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재성 자체가 왕해서 제다신약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목 자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 같은 것을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가 요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수생목. 선생님 그러면 개수 같은 경우는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개수는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의 목과 통명으로 쓸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원칙적이긴 한데, 원령 자체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본기는 무토잖아요. 무토는 개수를 보게 되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무게가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서로 정을 주죠. 합은 잘 안 되지만 개수가 작고 진중에 있는 무토에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원래 개수를 쓰는 것이 좀 좋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좀 더 생해주게 되면은, 이때는 간목 자체가 인성의 생조를 받아서 능히 진, 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냥 수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간목이라든가 목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진월은 이게 진월만 빼고 다시 또 간지에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으면 일간 자체가 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왕한 일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화를 쓰면서 수를 같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타 간지로 목이 없을 때는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와 금을 쓰는 것으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원칙적인 것은,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내지는 개수, 진월 같은 경우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이제 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되고, 그래서 임수, 경금 내지는 신금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목이 왕하다 그러면 원칙론적으로 가서 병화라든가 정화 내지는 수, 개수, 임수를 써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 또한 목화 통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간 간목이 토왕절인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양목인 간목이 양토인 진토를 받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목, 급, 토 하게 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고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 되는 것인데, 일간 자체는 양목, 그 다음에 토 자체는 양토, 양대양 뭐예요? 재성 중에서도 편재, 그래서 편재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재격.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묘를 지나서 진에 이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일간 자체는 약해지면서 진술축 및 토왕절인 진월은 재성인 토가 왕하죠. 그래서 약간은 신약, 제다한 그런 사주 명식 내지는 제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임수 내지는 개수로서 목을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임수가 더 필요하다, 임수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 자체가 수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좀 도와주게 되면 국세가 좀 더 나아지고 질 수 있다. 더불어 이제 병화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나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니까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금으로서 약한 인성 수를 도와준다. 이렇게 서로 상승하게 되면은 사주가 원활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뉘앙스 좀 짠해지죠. 자, 제가 진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
토국이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목국이 형성되는지,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꼭 살펴보라고 했는데,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진하고 신만 놓고 봤을 때 이거 금국이 형성된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 사주 격국이 어떻게 바뀌냐면 살중 신경한 사주로 바뀌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땐. 근데 연주마저 보게 되면은 경자가 됩니다. 경자. 그러면은 요것도 달라지죠. 자수, 진토, 신금. 이거는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수국. 그렇게 되면 뭡니까? 궁국인 줄 알았던 이게 수국으로 바뀌었어요. 수국.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고 일간은 약해지죠. 그러면 수가 많아지고 수는 인성에 해당이 되니까 어머니에 해당이 돼서 어머니는 왕해지고 자식은 약하죠. 모왕자세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경금은 수를 생겨줘서 목을 그렇게 극하려고는 하진 않을 거고요. 월간에 있는 경금 자체도 지지로 수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좀 더 왕해지는 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은 약하고요. 관성도 이게 약하진 않지만은 수 자체가 지지로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금은 간목을 극한다기보다는 수의 설기가 되고 수가 다시 너무 많아지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이 음인 수만 많고 화가 부족하죠. 음은 직고, 음농, 습, 중한 그런 사주, 한습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이 있거나 내지는 화가 있어서 이 음농, 습증, 한습한 이러한 국세를 좀 좋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생시에서 다시 와서는 안 되는 것은 금이라든가 수가 다시 오는 것은 한습한 사주를 다시 한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게 되면 어떤 생시가 좋은 생시인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볼 생시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천간으로 갑목이 투출한 것은 뭐 그럭저럭 뭐 괜찮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뭐냐면 지지로 진월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다시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 또한 수국이 형성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습한 사주, 음농, 습중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뭐와 같냐면, 꽃나무가 꽃도 피기 전에,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벌써 뭐예요? 벚꽃이 벌써 다 폈죠. 서울도 벚꽃이 엄청 많이 일찍 폈는데, 이제 이후에 피는 꽃이 이제 뭐가 있냐면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이제 곧 피겠죠. 아카시아가 피려고 하는데 비가 물이 너무 많고 햇볕이 없으면 아카시아가 피지를 못하죠. 썩어버려. 꽃이 금방 비 맞고 그러면.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화원에 가서 철쭉을 하나 샀는데, 철쭉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몽우리를 맺히고 있는데, 물을 줄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을 줄 때는 흙에다 줘야 되지, 꽃 피는데 몽우리에다 물을 주게 되면 꽃이 뭐예요? 짓물러서 죽어버린다고, 절대 물을 줄 때는 꽃에다가 직접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진월에 태어나는데 물이 많고 한습해지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결코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병화가 투출하고 인을 봤어요. 요거는 괜찮긴 한데 뭐냐면, 이거는 신금하고 이렇게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상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인신상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완전한 삼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견해들도 있는데, 요거 완전히 인신상충이 극하게 맹렬하게
충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수가 많기 때문에 암적으로 수가 금을 수로 설해서 수가 목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신상충에서 완전히 인목이 깨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신금이 바로 옆에 첩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큰 위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경우 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시예요. 근데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근데 병화가 투출된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충은 되지 않죠. 정묘시 같은 경우는 상충은 되지 않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따뜻하게 하는 조우의 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머지 생시에 비해서 뭐 볼 것이 없는 생시라고 하면 이 정묘시도 나쁘진 않죠. 크게 썩 좋다라고 보시진 않더라도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렇게 왕한 여기 경금 뭐 신자진 수고 이렇게 완전히 금수가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경우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도 습토죠. 무술 만약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무진 이렇게 왔으면 지지를 수국이면 이 진토는 수로 화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커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이렇게 투출돼 가지고 수를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단 문제 금이 이렇게 또 세력이 있기 때문에 토의 기운도 금에 설기돼서 결국은 수의 기운도 목의 기운도 결국은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의 기운으로 화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음농습증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경금이 이렇게 또 있다 하더라도 우를 보는 것은 나쁘진 않죠. 그죠? 근데 역시 병화가 투출된 것에 비하면 지지의 오화 정도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생시가 된다. 막상 따지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병인 아니면 정묘시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죠?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자진 수국에 사가 있게 되면 또 다시 사신합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시 사화의 기능이 많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가장 괜찮은 생시 병인 정묘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인시는 인신상충의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는 공력은 떨어진다. 그래도 무난한 거 정묘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운세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목화운 요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천간의 정화 병화는 어차피 지지로 자가 있기 때문에 큰 힘은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에도 좋은 생시 고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자 생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시사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임진년 갑진월 갑진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주는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날 만들어지는 사주, 아까 공부했던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갑신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점이고요. 사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오늘 이 사주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진월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왕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의 토를 보게 되면 이게는 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놓고 보고 이거는 편제 격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고요. 재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일확천금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 같은 것, 유산 같은 것들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지로 수국이 형성되는지 내지는 목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는지를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월에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금국을 형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더 보게 되면 이때는 목국을 형성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로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해수, 해자수로 해야 되나, 해자수 내지는 뭐예요? 다시 신자진 이렇게 있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지지로 다시 진술충미를 이루게 되면 이때는 토국을 형성한다. 토가 많아진다라고 보는데, 오늘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것은 진월에 태어나서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한 그런 사주 명식이죠. 근데 오늘 같이 보는 요 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국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달리 진월에 태어나서 진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지지로 원래 토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명칭상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토국이라고 하는데, 지지로 진토가 세 개가 있잖아요. 진토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토국을 형성한 것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이 아주 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이거는 편제격인데 다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이거는 인성이 왕한 모왕 자쇄하는 사주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제다신약 으로 보이죠. 제다신약.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다신약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진토라고 하는 것과 술토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중 안에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에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술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라든가 지장간에 뭐예요? 신금이라든가 무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토 안에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진토가 3개 있어서 이거 완전히 제다시냐, 큰일 났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목이 진, 여기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여기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여기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간도 이 사지지 모두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월간에 있는 간목 또한 여기 세 지지에 모두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어서 임수가 다시 간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약간은 재성이 좀 많아 보이는 듯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지지로 완전 진술토, 미토, 축토 이런 것이 있어서 토가 왕한 것에 비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제다신약이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제다신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술토와 진토의 여러분들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간목 자체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다신약이 돼요. 이거는 아까 이렇게 됐을 때는 진토였기 때문에 좀 약간 조금 가장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신왕, 제왕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라도 술토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상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중에 있는, 특히 월령에 있는 진중, 개수, 을목이 다 상해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다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 바뀌었는데 신왕재앙과 제다신약인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의 한 수인 것이 연도 술토가 아니고 일지도 술토가 아니죠. 물론 이제 지금 술월을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월령 자체는 진월로 놓고 연지라든가 일지가 술토가 아닌 것이 굉장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다신약이다라기보다는 약간 재성이 좀 강하긴 하더라도 신왕재양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토는 습토이고 간목이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연, 월, 일지로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왕재앙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생시가 중요하겠죠. 생시. 이게 무진시가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간목이 진의 사진에 이거 지지로 똑같은 글자 뭐라 그랬죠? 이건 지원, 일기, 격이 되죠. 사주 격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간목 두 개가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이에요. 그래도
완벽한 제다 신약은 아니죠. 그래도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 재앙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무진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병인 이렇게 되면 좀 뭔가 좀 모양새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보세요.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진월에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제다신약해요.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진 요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간목이 진월을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간목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수인성 자체가 진월에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해서 경금이라든가 내지는 신금 같은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면은 사주국세가 어떻다?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차라리 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임수 있고 경금 있는 것보다는 생시에서 이렇게 뭐예요? 인목을 보게 되면 간목 일간인 간목, 그 다음에 월간인 간목이 새 진에 다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한 수 인에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완벽한 뭐가 된다? 신앙 재앙한 사주가 된다.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한 신앙 재앙.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부지런합니다. 신앙 재앙한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고요. 반대로 제다 신약한 사주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 게을릅니다. 돈 쓰는 거 이렇게 노는 건 좋아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게을러요. 특히 여자 명이 제다 신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씻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요. 집안 청소 잘 안 해요. 노는 건 좋아하는데 집안 밖에 나갈 때는 이제 꾸미고 이렇게 해서 꾸미고 나가지만 겉으로 봤을 때 어떤 화려함보다는 속 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좀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좀 제다 신약인데 신앙 재앙한 사람들은 겉으로도 부지런하고 속 마음 자체도 어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지구력이라든가 자기의 주관이라든가 특히 재성을 쓰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수완이라든가 안목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제다 신약할 것 같은데 아니고 오히려 이거는 신왕 제왕한 사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아까 무진시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신앙재앙하고 거기다 대고 더 좋은 것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습해질 뻔했던 사주를 또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이 뭐예요? 병화를 보게 되면 꽃을 아름답게 이렇게 핀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별거 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괜찮은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세 자체도 뭐 화운으로 가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운도 무신기후가 나쁠 것 같지만은 재성이 다시 투출을 하게 되고 지지로 신금 유금이 오게 되면 그 금이 다시 신진수구 내지는 진유합금에서 수를 다시 생주해 주기 때문에 좀 괜찮은 그런 사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고난을 겪을 시기는 뭐냐면 경술대운이 아닐까. 이때는 진술상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일지가 술토였다라고 하면 제다 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술토였을 때 병인시가 됐을 때는 진술상충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도 많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세계가 있을 때는 상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수도 진에 다 통근하기 때문에 임수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진술상충 하나 함으로 인해서 진중에 있는 수가 다 고갈돼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임수도 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운세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뭐 신의 임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간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경술대운 때 진술상충하게 되면 이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재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업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 이 경술대운을 만났을 때는 자금 회전이 좀 원활히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얘기를 해줄까요? 이 사람이 이 기후대운 개미년에 복권에 당첨이 돼서 좀 큰 돈을 좀 얻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제다 신약하게 되면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신왕 제왕한 사람들은 복권을 당첨을 받아서 큰 돈을 벌어도
크게 위해가 되지 않아요. 가끔 복권 산 사람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TV 같은 거 보게 되면 복권 상해가지고 오히려 빚을 지거나 복권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상하거나 복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자기 그릇이 복권에서 당첨돼서 받아들일 그런 재운이 아닌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게 되면 그러한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그런 재운이 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짜리 로또를 맞으면 이거는 큰 횡재예요. 그러면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그러한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밥그릇이 깨지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해를 받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이 연 1억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연 매출이 막 100억 버는 사람이 로또 10억, 20억 당첨됐다고 해서 자기 그릇이 깨지겠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이런 뭐 1년 매출 100억 버는 사람들이 로또 10억 당첨되면 그냥 연 매출이 그냥 110억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10억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다 신약인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는 것과 이렇게 신왕지향한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는 거하고는 또 차이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주 굉장히 부러운 사주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